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가이드 N입니다. 네, 강성포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오늘은 화면이 꽉 찼을 텐데 이렇게 네 명이 처음 이렇게 한 화면에 인사드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제 덩치 때문에 꽉 찬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오늘 모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최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연주자 송범석입니다. 네. 잘못 들으셨나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해금 연주자 선생님이시고 여기는 또 바이올린 선생님이시니까 두 분을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나요? 피디님?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따로 모신 건 아니고요. 네. 두 분 부부시라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두 분이 이제 사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어떠세요? 이렇게 국악기와 이렇게 서양악기 이렇게 조합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죠. 흔하지 않죠. 그죠?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주변에 많으신가요? 주변에는 같은 이제 음악 하시는 이제 부부들은 많죠. 이제 그냥 그렇죠. 같이 성악이나 아니면 아예 국악이나 그냥 그렇죠. 같은 그 뭐라고 하죠? 같은 장르. 그렇죠. 네네. 유유상승이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국악기 하시는 분들은 국악기 네,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교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어릴 때. 됐죠. 어릴 때. 네. 얼마만큼 어릴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중학생 어, 때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 벌써 이제 악기를 그렇게 다루고 계셨을 때인가요? 아니요. 아마 그때 같이 해금하고 바이올린을 했었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래요? 예. 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저는 악기를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었고, 네. 제 와이프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이제 중학생이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영향을 받은 게 있나요? 영향을 어떻게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음악을 하니까 더 음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아빠가 음악은 절대 안 된다. 음악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셔가지고 음악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음악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딱 하고 거기 음악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한 그 결심에 네. 우리 지분- 송 선생님의 어떤 영향이 좀 지분이 지대했을까요? 얼마나- 응. 그때 그런 거는 그냥 그때는 제 인생이 아. 제가 정말 야자 시간에 귀에 맨날 클래식 92.7만 끼고 있었어요. 정말 네 KBS 92.7만 항상 들으면서 네. 그렇게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꼭 하고 싶다. 뭐든지 상관없다. 작곡도 하고 싶고 뭐 재즈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뭐 성악도 네네. 하고 싶고 국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는 늦은 건 알았고 이제 실용음악 쪽으로 할까 이렇게 되게 그쪽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저희 아빠가 너무 반대하셔서 제가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일자로 찍고 나왔어요. 시험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난 이제 대학을 못 가겠다. 와. 이걸로 이제 아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학 나는 못 간다. 그러니 여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음악을 여자들이. 시켜달라. 그러니까.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날 저희 정말 중학교 때 간단했었네요. 선생님이 네네. 지나가시면서 그 다음날? 네. 제 안부를 물으시더니 오. 이 해금이라는 악기를 주고 가셨어요. 이 악기만 보면 자꾸 제가 생각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주고 가셔가지고 이 악기가 뭔지 국악기가 뭔지 해금이라는 악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럼 이걸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럼 계속 음악이 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저는 해운대 여자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합창 대회를 매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가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걸 보시면서 음악적인 이런 그런 재질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네, 해금이라는 악기를 갖다 주셨을까요? 선생님이 혹시 뭐 해금을 전공하셨다거나 선생님이 이제
생각보다 여기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국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국악 동호회가 선생님들 위주로 돼 있는 그런 국악 동호회가 그렇죠. 굉장히 지역별로 많아요. 맞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대금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오. 부전공이, 그러니까 취미로? 취미로 대금을 거의 전공하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선생님이 이제 따님분이 해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의 해금을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님은 어떻게 하고요? 따님은 네. 그 잠깐 빌려준 거 잠깐 빌려주면서 저에게 이제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다. 근데 야.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악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악기를 잡는 순간부터 연주를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잡는 방법을 딱 터득하고 이렇게 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어머. 아는 노래를 연주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도 제가 한 달 만에 부산 예고 편입을 했거든요. 야, 편입을 네,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기말고사를 망치고 그 방학 중에 편입이 딱 마지막으로 전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편입 시험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정말 예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내내 그 그러니까요.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그 후배네요. 그렇죠. 후배가 된 거죠. 후배인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죠. 오빠는 졸업한 2살 차이 나서 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네. 들어갔으니까 야, 네 그랬는데 이제 대단한 인연이 너무 신기하죠, 저도. 운명과도 같은 그런 저한테 해금은 정말 그런 네.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도 네,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네. 저는 이런 그런 운명도 없으면서 이 해금 소리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서. 네 바로 저기 그 국악원에 네. 국악학교 있잖아요. 네 국악학교에 저는 등록을 해가지고 오. 네 해금을 그때 딱 3개월 배우고 나서 음. 명품 가방을 팔아서 해금을 샀다. 아 그럼 처음부터 산 건 아니시네요? 네, 그럼요. 아유 처음부터 살 수는 없죠. 아, 지금 그럼 그 학기 빌려주시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 누군가한테 줄까봐요. 이렇게 해금의 꿈을 키울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데, 부부가 되신 그런 계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악기를 만난 일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부부가 된 계기니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뭐 그래서 부부가 되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서 서로 음악적인 교감을 나누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정이 쌓여서 그 뭐 교회 오빠에서 다 네.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런 음악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러다 보면은 결혼까지 무난하게 가셨을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진 대화가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네. 아니 그 두 분 다 예술을 하고 계셔서 또 이제 되게 개성이 되게 강한 악기잖아요. 네. 그렇죠. 배금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두 분이서 예술가 부부시니까 되게 장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장점이랑 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일단 제가 국악이 제 이 국악 네네네.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런 틈에서 제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다른 해금 연주자보다 이쪽에서 이제 퓨전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점.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신랑 같은 경우는 좋은 점? 좋은 점? 네. 좋은 점 먼저. 좋은 점은 이제 네. 국악에 억지로 짜내시는 국악에 네, 국악이라는 악기를 이제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연애할 때보다는 솔직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서양 음악 쪽이었지만 한국 사람이기에도 불구하고 국악을 잘 몰랐죠. 아마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결혼하고 같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해금뿐만 아니고 국악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실히 접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그죠 다른 그 타 장르에 같이 뭐 이렇게 협업도 하시고 네. 또 많이 알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는 좋은 점이고 단점이 있으시다면. 단점은 이제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부딪히는 그 횟수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부들보다. 왜냐면 집에 항상 같이 있죠. 활동할 때 밖에 있을 때 같이 있죠. 그냥 거의 한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하면 거의 한 24시간 매일 그냥 같이 있었다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좀 약간 티격태격한 횟수가 많지 않았을까? 좀 음악적인 견해가 달라서 그렇게 좀 그런 네네네.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오. 이제 저는 감으로 저는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고 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주를 하는 스타일이고 오빠는 정말 체계적으로 활 쓰는 것부터 해서 그런 포지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연습한 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너는 기초를 조금 더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마음만 앞서 더 멀리 나간다. 아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 음악 음정이라고 하죠. 아. 서양 음악의 음정은 숫자로 이제 주파수로 숫자로 이렇게 정확한 음정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도는 그렇죠. 도, 레는 그렇죠. 레 이게 음정이 이거다 있는데 그렇죠. 국악 같은 건 음정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음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 레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황태중임나무라고 이게 음정이 있는데 뭐라고요? 황태중임. 네. 황태중임당이라고 있지만 그 음정이 서양 음악의 도레미파 이거랑 달라요. 음정이. 그러니까 아까 딱 말씀하신 게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시면서 재즈 피아노 얘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일 선생님 만났었던 것처럼 이제 즉흥적인 거 되게 좀 이렇게 그 자기 어떤 감정을 쉽게 발산해내고 그렇죠. 표현해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특화되어 네, 계신 것 맞아. 같고 제가 그게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잡혀져 근데 굉장히 있는 거에서 정직해요. 그럼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딱 진짜 듭니다. 교육바 스타일이죠. 맞아요. 딱 거기 딱 정해져 있으니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해금이라는 악기가 가진 그 매력이 네.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소개해 주시면서 그 매력까지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해금이라는 악기는 우리나라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먼 악기죠. 아,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네네. 악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양 음악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그러니까요. 고상한 그런 네네. 음악이라고 듣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국악을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지금은 많지만 예전엔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악기가 점점 이제 방송을 타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국악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는데, 거지 깽깽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 악기가 바로 그 거지 깽깽이에서 깽깽이란 악기가 이 악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이제 시장통에 가면은 거렁뱅이들이 이렇게 목에 해금을 메고요.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밥동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묻어져 있었던 악기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악기가 이제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악기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악기예요. 근데 이 악기가 현악기일까요? 관악기일까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뭐죠? 현악기요. 네, 관악기예요. 관악기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방송을 위해서 말하는 네. 거지 무식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 현악기이기도 하고 관악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사비중. 음. 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악기는 저희가 편성은 관악기 편성에 많이 들어가고요. 이 두 줄은 명주실이에요. 명주실을 꼬아서 두 줄을 내리고, 이거는 말꼬리 털이에요. 그래서, 말꼬리로 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 위에 지방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해부족이 좋아했던 악기라 해금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정말인 것 같은데요. 그 악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해금이 되었고, 이 악기가 이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어루가 개량이 되었죠. 개량이 되어서 지금의 어루가 나타났고요. 그 어루는 쇠줄이에요, 바이올린처럼.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음정을 이렇게 내는데 우리는 경환법과 여관법을 같이 써서요. 꾹꾹 주물러 내는 이런 주물러서 음정을 만들어내요. 음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악기로 이렇게 유명한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리거나 한 줄에서
꾹 누르면 음정이 올라가요. 그걸 이용해서 바깥줄과 안줄 사이에 활대를 꽂아서요 연주를 하는 맞아요. 악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우 정말 추억 돋네요. 해금을 보니까. 네, 이 해금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이름이 알려진 것만큼은 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뭐 네,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하고도 좀 비슷하고 네. 활로 하는 거니까 또 국악기 중에서도 뭐 아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활로 하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소리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소리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해금 연주 끝나고 나면 어떤 관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쟁 소리가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아쟁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네, 근데 사실 아쟁은요, 되게 커요. 사람처럼 이렇게 커서 대아쟁은 가야금처럼 생겨서 눕혀가지고 활을 이렇게 밀어서 내는 그런 그게 아쟁이란 악기고요. 이거는 망치처럼 생겨서 하는 해금이란 악기예요. 아마 예전에는 해금과 아쟁을 거의 병행으로 전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네, 지금도 두 가지를 활을 쓰는 악기에 그런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되게 그럼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이렇게 배우시고 하신 거예요? 네네.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보통? 제일 처음 접한 거는 유치원 때였어요. 오. 그냥 이제 유치원 지금도 있지만 이제 음악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네네네. 악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접했던 게 바이올린을 했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한 4년 안 하다가 또 지나다 한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5학년 말기쯤부터 그때부터 바이올린 다시 해볼까 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해볼까? 네. 너무 그래서 예중 가고 예고 가고. 오. 그게 아니 두분다 뭐 쉽지는 아니었어요. 쉽지는 아니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진짜는 아니셨어요? 왜 하필 바이올린을 하신 거예요? 왜라기보다는 뭐 선생님은 엄마의 권유. 엄마의 권유. 권유였죠.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 전형적인 어떤 그 음악 네네. 그 엘리트 코스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너 이거 해볼래? 네. 너 이거 해봐라. 다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집안 분위기 자체도 많이 다르셨겠어요. 이쪽은 그 소 선생님 집안에서는 음악을 이렇게 공유하고 한번 뭐 이렇게 진로도 이렇게 음악 쪽으로 공유할 정도였다면 우리 최 선생님께서는 먹으셨으니까. 그 집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음악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으니까 같이 이제 그런 집안과 집안끼리 이렇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어떤 아빠가 하셨어요? 음악을 하셨어요. 아, 원래. 그래서 반전이네요. 집안과 집안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완전 반전. 네, 딱 만나면 다 음악이거든요. 완전 근데 반전. 왜 저희 아빠는 네, 뭘 진짜 하셨어요? 너무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오. 충청북도 대표 거의 가수셨죠. 그러니까 오. 뭐지 MBC 대학가요제. 이제 그거 와. MBC 대학가요제 나가셔서 이제 입상 2번을 하셨고 뭐 노사연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대학가요제. 이문세 씨랑 라디오 진행도 조금 하셨다고 해요. 대학생 때. 그리고 뭐 이제 한 번씩 아빠의 이렇게 음악들도 있는데 이제 아빠가 대학 시절에 경영학과를 다니셨는데요. 오.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회에서 노래를 몇 곡 녹음해 달라 해서 오. 노래를 녹음했는데 그게 5.18 민주화운동 때 틀렸어요. 그게 틀리면서 아빠가 감옥에 가게 되시고 거기서 대학교 제적당하시고 그래서 아빠가 갈 수 있는 이 길이 저희 할머니의 소원이기도 했던 목회자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원했던 삶은 야. 이제 항상 대학교 때 이제 저희 엄마랑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빠 뒤에 엄마 타고 같이 카페 다니면서 오. 아르바이트 하시고 엄만 따라다니시고 그렇게 연애를 하셨다고는 하던데 야. 네. 그래서 저희 집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고 오. 저희 어머니도 피아노를 전공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정이요. 너무 자주 만나요. 오. 그럴 거의 수밖에 맨날 없는데요. 붙어 있어요. 부모님들끼리 친하셔서.
뭐 연말이나 뭐 이렇게는 뭐 이렇게 가족 음악회 뭐 이렇게 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식사 자리에 이제 오. 누가 한 명 기타 들고 나오면 이제 다 이제 노래하고 뭔가 사운드 그러는 뮤직. 네 그런 너무 가수 분위기 좋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슬아에 지금 아이 한 명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아이한테도 그런 음악적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양쪽 집안으로부터 그런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물려받고 항상 그런 음악을 가까이 대하니까 네. 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뭐 어디 이렇게 또 영재로 또 소개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아, 같고 그 정도는 아닌 음악을 것 잘 같고? 즐기는 정도로 네. 그 두 분이 이제 부부시니까 생각하실 때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있고 해금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바이올린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동양악기는 또 뭐가 있을까? 또 해금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서양악기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네. 혹시 뭐 바이올린, 해금 이렇게 있다고 하실 건가요? 이게 네네. 어울리기도 참 어울리죠. 해금이랑 바이올린 참 어울리긴 한데 음악적으로 연주를 같이 했을 때 참 어울리는 거는 들었을 때 이제 화성을 같이 맞출 수 있느냐 그게 보면 음역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이올린이 이제 고음역대라고 생각하시면 바이올린을 같이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들은 저음역대를 네네네네네.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구악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아쟁 같이 아쟁 검은고 아쟁 검은고를 해보셨잖아요 바이올린이랑 검은고도 아, 연주했죠. 보셨어요? 네. 검은고 부산대 권은영 교수님 독주회 때 이제 듀엣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검은고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선비의 악기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남성적이고 되게 멋있고 좀 저음역대 그런데 바이올린이 위에서 이렇게 노니까 저는 그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멋있고 그럼 선생님 하시는 해금하고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해금은 뭐 저는 첼로라고 봐요. 첼로, 그러니까 피아노나 첼로인데요. 피아노가 가장 편안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는 피아노가 굉장히 그런데 저는 연주를 해보면 첼로랑 할 때가 굉장히 그 음역대가 딱 채워지는 게 첼로가 저음 쪽으로 해주고 해금이 좀 위에서 노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피아노 항상 깔려주고. 네. 그리고 하지만 해금은 어느 악기랑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에는 해금 소리가 워낙 이제 색채가 너무 아름답고 그 푸근한 것도 있고 강할 때는 강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지껏 이렇게 쭉 연주 활동 이어오고 계시는데 2020년에는 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해금 선생님부터.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던 해금 앨범이 나와요. 이제 2월 달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네요. 네, 와. 그 앨범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한 단계 한 연주자로 이렇게 거듭나길 제가 바라고 있고요. 거듭날 표현이 너무 네, 네 그리고 이제 계획 중인 콘서트가 있어요. 해금 콘서트를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문화재단에 기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발표는 언제 돼야 나나요? 한 2월 말? 3월? 2월 말? 네, 그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네. 계획은 저는 이제 여기 해금 독주를 하게 되면 서포트를 해주죠. 항상 같이 연주를 해요. 네네네. 연주를 항상 하고 프로그램에 항상 같이 이제 듀엣을 하는 연주를 같이 넣고 그리고 좀 크게 만들면 이제 현악 사중주를 같이 연주를 한다든지 저희가 팀이 있거든요. 양상불 소리라고. 근데 저희 둘과 이제 현악 오중주, 오보에 해금 이렇게 돼요. 네, 그 팀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많이 받쳐주세요. 되게 많이 이제 제가 해금이 국악기이기 때문에 또 조금 이렇게 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주를. 이렇게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앙상블 팀이 있어요. 그게 오로지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12명의 야. 남성들로 이루어진 이제 현악 앙상블 팀인데요.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코스모폴리탄. 네,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그 창단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게는 무한 역사를 잘 작게 소소한 연주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크게 이제 잡고 있는 프로젝트가 오늘 연말에 한 11월쯤에 10주년 이제 기념해서 크게 콘서트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쇼 식구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국악기 연주자로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나 신랑이나 다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뭐 큰 욕심 내지 않고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고 같이 연주하는 게 좋고 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게 좋아서 음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곳곳에서 이제 연주를 굉장히 이제 내년에 많이 할 건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를 아는 이렇게 팬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해금 최유리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이제 저희 공연 소식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씩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는 이런 연주에 오셔서 같이 좋은 음악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랑 생각하는 그 방향이 똑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은 잘하시고 주위에 한 번씩 연주를 하거나 주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물어봐요. 해금도 연주를 하면 해금은 어디서 가서 배울 수가 있냐, 바이올린은 어디 가면 배울 수가 있냐, 어디 가면 연주를 볼 수가 있냐. 왜냐면 지금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원체 이제 음악 문화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그걸 접할 수가 있지만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이렇게 음악 문화를 접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하던 사람이고 그 속해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주위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갔을 때 아는 사람들이? 네, 아는 사람들. 내가 이제 오늘 해금 연주를 보러 간다,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나 어느 앙상블 연주를 갈 때 자기만 아니 내가 아는 음악만 하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너 이거 한번 봤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변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제가 공연 가이드 N이지 않습니까? 공연 가이드. 예.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그런 알게 해주는 네, 여행 네. 가이드처럼 공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큰 공연 가이드 N인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공연적으로는 안 찾고 다른 걸로 너무 찾으셔가지고. 아무튼 정말 이렇게 그 문화를 좀 즐기고 네, 맞아요. 선생님 그 독주에도 몇 번 하셨었잖아요. 네. 6번, 7번 네. 했다고 하셨고, 그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홍보라는 거를 굳이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하셨었나요? 처음엔 정말 지인들, 교회분들 그렇게 1회를 2009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2회 때가 되니까 그분들이 지인을 조금씩 데리고 오기 시작하셨어요. 3회 되니까 또 다른 분이 지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2013년에 했던 2017년에 했던 독주에서는 정말 한 분이 100명씩 데리고 오셨어요. 아는 분들이. 왜냐면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제가 엄마가 되고 느낀 건데 내 입에 맛있는 음식은 내 자식에게 먹이고 싶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내가 이제 이 공연을 보고 나 정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최유리 씨 공연은 믿고 보는 공연이다. 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 전에서. 좀 자랑이긴 아니, 한데. 아니,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네, 때문에. 근데 알겠어요. 네. 제가 들었던 가장 좋았던 다 알겠는데 제가 뭐 딴지 걸고 싶은 게 네. 아니라 선생님 하시기에 그 밑에 이렇게 서포터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송 선생님 그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살짝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되게 궁금했던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보통 이제 해금이나 이제 뭐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이렇게 큰 데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뭐 현수막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홈페이지를 찾아간다든지
뭐 팔로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는데 이게 아니면 안 돼서 혹시 홍보를 근데 따로 제가 너무 하시는 게- 신기했던 게 문화회관들에서만 공연을 하면요. 그 문화회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영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보니까요. 그 해운대 주민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영화의 전당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저의 포스터를 보고 이런 공연도 있네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그 한 곳에서만 이렇게 국한된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장소에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또 제가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또 저는 여러 군데 비치를 해놔요. 다니는 친한 카페, 미용실, 병원. 왜냐면 그렇게 일일이 홍보하지 그죠. 않으면 맞아요. 모르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선생님은 아니 다른 한 이제 같이 하시는 분 12분 막 15분 이렇게 되면 홍보하기가 인원이 더 많으니까 더 좀 좋지 근데 여기 워낙 않을까요? 탄탄한 팀이라서 그러니까요. 벌써 뭐 관객층이 10년. 너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 거들먹거리는 거 방금 느꼈어요. 그죠? 뭐 나 그 정도 나는 뭐 홍보하지 네. 않아도 나의 친구들은 다 굳이 찾아와 뭐. 막 이런 거. 저희 신랑 팬은 없고 없죠. 네. 아니 뭘 그런. 아왜 설레요. 제 네. 음악회는 이제 보통 소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악회를 꺼려하시는 게 내가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가면 내가 모르는 음악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루한 지루한 거 지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이제 연주는 그 해설자가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해주시거든요. 저희 이제 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이제 이일세 선생, 첼로 하시는 이일세 선생님께서 오. 이제 항상 연주를 시작을 하면 그 곡에 대한 해설을 해주세요. 와, 그러니까요. 진짜. 그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지금 부산에도 이제 한 번씩 내려오시지만 금난사. 조연범 네네네. 씨 같은 그런 식으로 음악 정말 해설을 재밌게 해설을 재밌게 해주세요. 이게 음악 곡 해설이 아니고 이 작곡가의 그렇죠.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과 그렇죠. 그 스토리를 그냥 정말 재밌게 쉽고 해주시거든요. 재미있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매니아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금난세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접하게 그죠. 됐었으니까. 쉽게 설명해주는. 그래서 공연은 이제 재밌게 네네. 보러 간다는 인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정말 앞으로 이제 2020년에 두 분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네요. 이 정도면 매끄러운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네. 네.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